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님이 항상 뭐 집 팔아라 맨날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 뭐 핵폭탄 떨어진다 막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죠. 또 사야 할 시점도 네. 같이 보시는데 네. 최근에도 좀 예측을 하셔서 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시기적으로도. 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제가 이 코로나 시대의 버블 때문에 엄청나게 경매 건수가 많이 늘 거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 예. 이 전망이 실제로 다 들어맞고 있죠. 지금 경매들이 좀 늘고 있죠. 네. 요걸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매각 통계를 볼게요. 지난 20년에 이제 경매 건수 차트입니다. 전국. 어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네. 네. 서울만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미 이 2011, 12, 13년에 대세 하락장보다 경매 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연끌하셨던 분들. 그렇죠. 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하락 얘기 진짜 그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네네네. 1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네. 만든 이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 회사의 대표 이사잖아요. 예. 제가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기를 원하겠어요? 떨어지기를 원하겠어요? 또 막 거래를 활발하게 되길 원하시겠죠, 당연히. 그럼요. 올라가기를 저는 누구보다 원합니다. 왜? 올라가야 리치고를 훨씬 더 많이 쓰실 거니까. 그렇죠. 근데 왜 제가 하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역마다 다릅니다. 네네. 지역마다 24, 25, 26년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네, 이미 24년부터 기회가 시작되는 지역도 있고요. 어. 어떤 지역은 25년부터 올 거고요. 어떤 지역은 26년부터 오겠죠. 근데 24, 25, 26년은 엄청나게 부동산을 무릎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지역별로 좀 한번 그럼 나눠서. 그러면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네. 어떤 지역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 거고 네. 부동산 플랫폼 회사의 대표가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자, 먼저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평균 118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96밖에 안 되죠. 오. 언제가 제일 싸요? 거의 지금이 제일 싸요. 예. 2009년에도 이 동네 아파트 살려면 한 달에 160 오. 부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도 안 돼요. 허리 밑에 있는 거예요? 허리쯤? 네. 허리가 아니라 바닥이죠, 이 정도면. 오. 차트 봐 딱 바닥 아니에요? 네네. 자, 아, 그러면- 저 밑에. 그 자, 그럼 이런 평균보다도 얘기 밑에. 하시죠. 네네. 이 지역은 그럼 뭐 인구수도 빠지고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하겠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왜 뭔가 지방- 좀 산업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그렇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데이터를 보자 이거죠. 자, 모든 거 다 보기 전에 소득 대비한 아파트 볼게요. 네. 자, 소득 대비해서 역사적인 평균이 와. 8 정도고 높을 때가 9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6.5. 어떻게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내 말이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자, 그럼 이 지역에 먼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입주 물량, 이 지역이 입주 물량인데 자, 입주 물량이 언제 많아요? 올해 많죠. 예. 올해 되게 많잖아요. 평균보다. 네네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지금 많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작년에도 많았고 재작년에도 많았고. 아하. 네. 근데 올해만 지나면 입주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네. 아예 없어요. 25, 26년 한 채도 없잖아요, 지금. 아, 그 위에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아, 네. 저는 아직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줄 알았죠.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없는 공급이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한 3년까지는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아. 향후 3년까지는. 근데 입주 물량이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25년부터는. 자, 그러면 인구수 세대수를 볼게요. 자, 요 지역에 이제 요 인구수 세대수 데이터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수는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유입이 되네요. 예,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자, 여기 이제 일자리 데이터인데 자, 일자리 어때요? 계속 늘고 있죠? 네네네. 아니, 도대체 누가 지방에 일자리가 줄고 있대요? 지방에도 일자리가 이렇게 느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일자리가 느니까 감소하던 인구가 어때요?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네네. 세대수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급은 어때요? 없고. 올해가 끝이에요. 네네네. 내년부터는 하나도 없어. 근데 가격이 어때요? 지난 14, 15년 동안, 지난 한 15년 동안 지금이 제일 싸. 근데 호재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자세한 건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네네네. 호재까지 있어요. 이 지역에 지금. 아, 지역에 특화된 이제 예. 호재.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빠른 올해 말이다 내년부터는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전부 다 데이터로 전국에 어디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잖아. 아니, 우리 대표님 뭘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하시냐.
저는 제가 이 리치고를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무슨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하려고 제가 리치고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이미 혼자 창업을 투자하시려고? 하기 전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부동산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강의를 들어봤는데 네네네. 너무 물론 좋은 내용도 많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맞힐 못하는 거야. 왜 그때 그 지역이 올라갔고 왜 그 지역이 떨어졌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길은요. 운이 아니라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내가 만드느냐. 이 의사결정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리고 여기에 저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치고를 창업하기 전부터 제가 제 사비 한 2억 정도 들여서 네. 제가 만든 거고 이걸로 저도 아파트 투자를 꽤 많이 해봤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매수나 매도나. 그래서 진짜 공개하기 싫었습니다. 진짜 공개하기 싫었어요. 왜? 아니 너무 좋은 건데 나만 알고 싶으니까. 혹시 대표님 그 MBTI가 ISTJ 혹시 아닌가? ESTJ입니다. ESTJ 하나 네. 틀렸다. 네. 거의 다 정확하게 맞췄는데. 알아맞히십니다. ESTJ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 J고 이제 되게 분석적이시고, 맞아요. T가 뭔가 되게 뭐 이성적이고 네. 그런 게 보였습니다. 네. 거의 이제 심리학계의 리치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하면은 예. 그냥 사람 엑스레이 찍어서 보듯이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래 왜 그럼 이런 거를 공개를 했느냐? 제가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 관련한 기업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는데 네. 이 안에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부당이익을 얻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파트 시행사업 하나 잘하면 너무 많은 돈을 벌잖아요. 일단 좋게만 포장해. 네, 또 맨날 부동산 올라간다고 얘기하면서 부동산 강의 또 팔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시장을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싸그리 다 그냥 공개해버리자. 다 까발려 버리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제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결실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전파하려고 했던 것들을. 왜냐하면 예. 리치고 앱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리치고 앱도 이제는 월간 사용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한 달에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매월 쓰고 있어요. 네. 자, 근데 기업용이 따로 있어요. 기업용. 예. 부동산 관련한 건설사나 시행사나. 네네. 그래서 적정 사업성 타당검토나 적정 분야가 이런 걸 자동으로 다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점점점 쓰고 있는데 자, 이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기업들은 공급 사이드죠. 왜 작년에 50% 이런 폭락이 나왔냐? 인천이나 대구 같은데. 왜? 안 그래도 거품이 많은데 입주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40% 50%씩 떨어졌잖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네.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났던 거고. 근데 만약에 아파트 시행하시는 분들이 건설사나 시행사가 이런 리치고 데이터 보고 여기는 공급이 엄청 많고 고가가 됐으니까 여기는 아파트 시행사업 하면 안 되겠네라고 판단하겠죠. 그럼 뭐예요? 이제는 공급이 아주 정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균일하게 갈 수 있다. 그렇죠. 공급 예측 폭탄. 가능하게. 그렇죠. 공급 폭탄인 지역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보고 승인해 줄 때 왜 대구랑 인천처럼 그렇게 입주 폭탄을 내게 허가를 해줬냐고. 허가 안 해주면 됐잖아요. 인허가를 볼 네. 때도. 그럼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제가 창업을 할 때부터 꿈꿔왔던 세상이고 점점점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부터가 아주 정교하게 수요와 맞춰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어떤 이로움을 저는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거의 뭐 와이스트리트의 리치고의 광고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도 이제 좀 뽑아내려고. 네. 아까 24, 25, 26 네.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는 네. 언제입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기준으로는 24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24, 25, 어쩌면 26년까지 지지부진하게 빠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빨리 빠지고 다시 반등을 하느냐, 네. 서서히 오랜 기간이 하락으로 가느냐. 네. 자, 그런데 혹시라도 급격한 하락이 24년이나 25년 어느 즈음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기회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24년의 하반기가 어떻게 가격이 움직일 거냐.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런데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의 가능성일 무게를 저는 좀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더 확률적으로 더 높게 예상하는 것처럼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25년에도 서울에 저로의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어요.
24년의 하락 속도와 폭에 따라서 네. 바닥이 언제 나타나는지는 네. 그 후에 네. 이게 바닥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약간 그게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하신 그 20% 혹은 40%까지 하락폭 정도가 오면 네. 그때쯤이면 그냥 부담 없이 완전 실수요자부터 나설 수 그럼요. 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식이 오잖아요. 네. 제가 누구부터 앞장서서 내 집 말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이제는 겁내지 마시고 내 집 말을 하셔라. 근데 못 하실 거예요. 또 그때쯤 되면 다 비관론에 쌓여 있겠죠. 맞아요. 그때 되면 무슨 얘기 나올 거냐.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인구 감소 일본보다 더 심하다. 일본 부동산처럼 될 거다. 뭐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언론을 완전 도배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김기현이 그때 가서 또 외쳐도 못 사시는 분들은 못 산다. 과거에 그랬듯이. 과거에 그랬듯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또 올라가고 있을 네, 때는 그쵸. 뭔 소리냐 계속 올라가는데 또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PIR도 그렇고 네. 어떤 가격 수준이 이제 살만한 가격대가 오면 그때부터는 실수요자도 돌아올 거고 네. 또 그쯤 되면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또 투자 혹은 투기 수요도 막 또 따라붙을 수도 있잖아요. 투자나 투기 수요가 먼저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실수요보다. 네. 왜냐면 해본 사람들. 실수요는 사실 부동산을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좀 더 보수적이기도 하고 근데 경험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누가 가지고 있냐?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2020년과 21년에 엄청난 거래량 터진 거 보셨죠? 네네네네. 자, 그때 2030 세대들은 샀지만 그때 판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니까. 그 그쵸. 판 사람들은 전부 다 호주머니에 돈 갖고 있겠죠. 다주택자였던 사람들. 네. 그리고 시장이 여기보다 더 안 좋아지면은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나오게 될 거고 선수들 먼저 입장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한참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서야 또 실수요자들 상당수는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마셔야죠. 코로나 시대에 지금 집 사고 지식산업센터 지금 분양받고 생활의 숙박 이런 분들요 지금 제 주변에도 좀 있는데 인생이 완전 지금 박살났습니다. 진짜. 지식산업센터 요즘 엄청난 문제더라고요. 완전 박살났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제발 그냥 섣불리 뭐 맨날 상승 얘기하고 뭐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데이터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그럼요. 하시라. 근데 또 하나가 네. 앞에서도 이제 잠재 매도 물량 역시 공급이라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인구 구조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피라미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맞아요. 인구 구조가 네. 그럼 그 고령층은 또 아무리 젊었을 때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도 네. 고령층이 집을 또 살 수는 없고 네. 오히려 이제 내놓는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고령화되는 게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울 네. 수도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그거는 집값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거는 집값에 이제 우호적이기보다는 이제 비우호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거 걱정하는 거는요. 2030년대 중후반, 2040년대는 돼야. 자, 뭐가 있냐면 지금 방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제가 인구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엑스퍼트 분석 들어가시면 자, 2009년, 10년, 11, 12, 13, 14만 해도 누가 제일 많았어요? 20세 이하. 네. 즉 젊은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이 30대, 그 다음 40대. 즉 주택의 주요 수요층들인 30대, 40대가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60대, 70대 이상은 매우 작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그래프가 지금 수렴하고 있죠. 수렴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이 지금 제일 작고 그 다음 작은 게 20대 미만이에요. 네. 앞으로 20대 미만이 20년, 30년 뒤에 우리 아파트 사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줄고 있고. 그 사람들이 줄고 있고 네. 출산율은 더욱더 안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지만 그 얘기는 최소한 10년, 15년 뒤의 얘기다. 아직 지금 당장은 당장 아니다.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네.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환갑잔치 했잖아요. 네네. 요즘은 안 하죠. 환갑잔치 하다가 칠순잔치 하다가 이제 예. 팔순하죠. 예.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가 노인이라고 규정 짓는 나이가 이제는 완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칠순잔치도 거의 잘 안 하세요. 칠순 안 하죠. 거의 여행 가시거나 아, 뭐 이렇게 그럼요. 그냥, 예 하고. 팔순 정도는 돼야죠. 자, 무슨 얘기냐? 좀 더 지나면 이제 구순, 백순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나이가 60, 70 이상 되시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의학적인 기술이 어때요? 좋아지고 있으니.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자.
아직은. 네, 10년, 15년 뒤에 생각하자. 당장 앞으로 10년 정도는 괜찮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바로 이건데. 오늘 근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한 30개 나온 것 같은데. 왜냐면은요. 네. 자, 보세요. 누군가가 김기원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가를 때 제 네. 성격만 중요한가요? 성격 중요하죠. 네네. 능력 중요하죠. 인성 중요하죠. 네네네네.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같이 믹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런 원리로 부동산을 분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뭔가 되게 비주얼이 뭐죠 저게? 아찔한데?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왜 앞으로 부동산이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파란색 선이 있죠. 네네네네. 이 파란색 선이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의의 통화량.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돈들뿐만이 아니라 네. 2년 이내에 뭐 예적금이나 이런 거 다 채권 뭐 이런 거 즉시 현금할 수 있는 이런 요거는 이제 시중에 이제 광의의 통화량 M2 통화라고 하는데 네. 돈의 총량은 어때요?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죠. 네. 자, 결국 부동산 가격을 여러분 생각하실 뭐가 있냐? 자, 돈의 총량과 부동산의 총량이에요. 네. 맞죠? 이걸 교환하는 거죠? 네. 자, 돈의 총량은 앞으로 계속 늘까요, 줄까요? 늘겠죠. 늘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건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예. 돈의 총량은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자, 부동산의 총량은 늘어요, 안 늘어요? 총량도 늘겠죠.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뭐 있는 집 다 부셔서 없애진 않지 자, 보세요. 않습니까? 예. 자, 부동산은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예. 토지와 건축물. 자, 네. 토지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죠. 예. 자, 그러면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늘어나나요? 자, 건축물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토지는 늘지 않지만 건축물은 늙어요. 그렇죠. 자, 오래된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다들 새 집 살고 싶죠. 건물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오래된 건물에서 술 마시고 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놀고 싶어하고, 자고 싶어하고, 거주하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건축물은 다 새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건축물은 늙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축물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하. 부동산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부동산의 총량도 늘어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은 뭐라고 하느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트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요 파란색 선이 대한민국 M2 통화량. 네. 빨간색 선이 지금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꽈배기를 꼬듯이 아파트 시가총액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올라가죠, 따라서.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고. 예. 네. 그래서 여전히 거품이 많이 있지만 이 거품이 좀 꺼지면 다시 통화량과 비슷해지는 수준이 올 겁니다. 다시 수렴한다. 그렇죠. 주택의 시가총액과 네. 저기 이제 아파트만이죠. 아파트만이죠. 예, 아파트의 네. 시가총액과 광의의 통화량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우상향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제가 절호의 시기가 전반적으로 왔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대세 상승을 부르시는 때가. 근데 그때 여러분들 절대 실기하지 마시고 그때는 김기원의 말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시고 의사결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언제까지 제가 계속 유튜브 출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세의 상승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내고 그로부터 한 1년 후부터는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 저는 거의 출연을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디브 가셔서 모히또 드시고 계시라고. 그건 아니고.